술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안주가 살이 찌는 거다. 위랑 간이 착살 나버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한 병이 360ml니까 소주 한 병당 칼로리가 대략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헬린이 모히또예요. 자, 업로드 영상이 너무 느려졌는데 제가 다이어트도 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무가 쌓여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스타그램으로 한 번씩 이제 다이어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오는데 그 질문 중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술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다이어트 할 때 술 마실 때, 운동할 때 술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술, 즉 알코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드려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약간 읽으면서 하기 때문에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죄송해요. 좀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할 때요, 우리가 술이 안 좋은 걸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누구나 아는 것 자체를요, 알면서도 즐기고 싶고 우리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하면서 알코올이라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마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가끔 술 좀 마신다고 무조건적으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알고 조절하면서 즐기자라는 의미로 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들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술을 마시면 왜 살이 찌는지부터 봅시다. 일단 우리가 알코올은요, 몸에 들어오면요 체내에 흡수가 됩니다. 근데 알코올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몸에 좋지도 않은 것인데 체내에 들어오면 알코올이 100%다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 와중에 더 큰 문제는 다른 영양소보다요, 알코올이란 것이 제일 빨리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떠한 성질이냐면 몸에 불필요한 성분은 빨리 처리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성질 때문이에요. 알코올을 먼저 처리하는 동안 섭취된 영양소는 기다렸다가 늦게 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음식의 영양소는 남게 되고 남는 것은 체지방으로 저장되게 돼요. 두 번째로 이런 말 많이 하죠. 술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안주가 살이 찌는 거다. 술만 마시면 살 안 찐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안주 없이 술만 마시면 살 자체는 안 찝니다. 대신에 위랑 간이 착살 나버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알코올은 칼로리라는 열량이 있고 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는데 신체를 구성할 수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자체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요, 체지방을 만들 재료가 없다고 바라보시면 돼요. 알코올은 1g당 7칼로리의 열량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소주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참땡땡이나 처음인 듯한 소주 같은 경우가 17도 정도 하죠. 한 병이 360ml니까 알코올은 61g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소주 한 병당 칼로리가 대략 430칼로리 정도가 될 겁니다. 소주 한 병이면 칼로리가 밥으로 한 공기 반 정도 되는데 이거 한 병만 마셔도 먼저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겠죠. 안주로 섭취한 영양소는 한참 더 뒤에서나 소화와 흡수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또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마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아예 마시질 말든가. 마실 거면 안주도 꼭 같이 드세요. 예를 들어서 체지방 감량중이라고요,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마시다가 수명 자체가 감량돼 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특히 빈속에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진짜 안 좋습니다. 알코올은 몸에서 다 흡수한다고 했죠. 위장에서도 알코올을 흡수하는데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흡수를 더 잘해요. 그러면 더 빨리 취하고 위장이 예민해지고 점점 손상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위염이라도 걸리면 아예 뭘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운동도 못하겠죠. 그리고 알코올 대사 물질이 간의 기능을 방해하고 간을 손상시킵니다. 간 기능이 약해질수록 대사 능력도 떨어지고 살 빼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괜찮으니까 계속 괜찮을 거라는 철없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미리 관리 안 하다가 어느 날 아프고 위가 아프고 그리고 간이 무척 피곤해서 병원을 가면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망가져 있고 되돌리기 힘든 상태예요.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빈속에 술을 드시지 마시고 미리 식사를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또는 내가 소화 자체가 될 정도의 시간의 격차를 두고 술 드시러 가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술 마신 다음날 운동에 대해서 가장 질문하시는 것들이 많은데요, 건강한 간의 경우에는요, 소주 17도짜리 360ml 한 병의 알코올 분해하는 시간은요 대략적으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분해 효소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분해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술 자체를 마시게 되면요, 몸이 더 빨리 망가지니까 지금 당장에 문제가 없고 간과하시게 되면 큰일 날 거라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양도 조절하시고요, 마신 술의 양에 따라서 운동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젯밤에 과음을 했다면 충분히 알코올 분해 과정 시간을 갖춰주고요, 오늘의 운동을 최대한 늦게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분해하는 동안 수분이 많이 필요한 거 아시죠? 알코올이 분해가 덜 된 상태로 운동을 하면 근육에 필요한 수분이 충당 자체가 안 돼서요, 운동하기 힘들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고 운동은 더 늦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날은 그냥 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또는 컨디션을 맞춰서 운동을, 근력 운동을 좀 빼시거나 아니면 유산소만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죠. 또한 과음한 다음 날은 알코올 때문에 손실되기 쉬운 무기질의 보충과 간의 영양을 위해서 영양 섭취를 각별히 준비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술을 마시고 다음 날 과연 내가 식사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인가 안 끌고 가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술 마신 다음날 일부러 더 적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간의 손상을 줄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숙취 해소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사를 더 잘 챙기셔야 되고, 간에서는 알코올 분해뿐만 아니라 영양소를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은 살 빼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기능이 약해진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간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코올 분해하느라 간이 오랜 시간 쉬지 못하면 육체적 피로가 직결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할 의지도 약해지고 소홀해지다 보면 다이어트를 그만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런 걸 좀 깊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 각자의 생활이 있어요. 술이란 것들을 마시고 싶을 수도 있고, 다이어트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즐길 때는 즐기도 다이어트를 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이 술과의 상관관계도 알고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사실 안 마시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면서 다이어트를 또 잘할 수 있다고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혹시나 이런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고 최소한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태까지 헬린이 모히또였어요. 빵!